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물소리와 새소리와 나비까지 존재의 숲에서 예도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 응원에 힘입어 오늘 헤겔에게 있어서 교양이란 무엇인가, 헤겔의 사유를 통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교양의 개념, 여기에서 부재한 것이 무엇인지, 교양 있는 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교양, 빌둥인데 독일어로. 교양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 뭔가 품격이 있고 지성적이고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면서 자기 처신을 잘 아는 사람, 뭐 이런 정도. 약간 비꼬아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교양 있는 자 하면 뭔가 위선자와 같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교양이란 의미 안에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기르면서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과정, 니체적으로는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교양의 과정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학문과 지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연마해 가면서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품격과 기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구 어원학에서 보면은 교양은 반드시 문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라틴어 쿨투라,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문화의 어원인데 경작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양성하다, 이런 뜻이 나오고, 자연에 거친 상태에서 뭔가 점점 더 그것을 연마해 가면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또 문화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문화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교양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양인입니까? 그래서 라틴어 쿨투라에서 불어 퀼티흐, 영어 컬처, 독일어 쿨투얼이 나왔고요. 이건 모두 다 문화와 관련된 어원학이겠죠. 그죠? 그런데 독일어에서 빌둥은 빌덴에서 나왔는데, 빌덴의 명사형이잖아. 빌덴은 자신을 형성하다, 만들어가다, 이런 뜻인 거예요. 도야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형성해가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겠죠. 벌써 이제 헤겔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교양은 자기 형성의 과정.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과정과만 관계되면 이게 주관적인 의미로 끝나느냐, 인식론적인 의미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 그랬으면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 일부 에스테틱, 미학을 다루는 부분에서 헤겔의 이 빌둥의 개념을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았겠죠. 그죠?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풀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해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둥, 교양.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보고 열광을 했고요. 이 열광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철학적 고민을 했어요. 특히 헤겔은 신학부 시절에 쉘링과 또한 그 시대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자유의 나무를 심기도 하고 헬들린과 정말 환호했죠. 프랑스 혁명.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베른 시기와 프랑크푸르트 시기로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철학 공부를 하면서 특히 루소와 백과전서 학파의 어떤 계몽주의 학파의 대표격 인물이 디드로, 스피노자 이런 철학자들을 공부해 가면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나타난 이 자유의 이념이 거기에는 이제 칸트가 들어와 있겠지 당연히. 자유의 이념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정신현상학에 빌둥의 개념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왜 개인의 자유는 얻었는데 그 개인의 자유를 통하여 공동체가 파괴됐을까?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 프랑스 혁명이 안겨다 준 그 소중한 개인의 자유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이익도 함께 획득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헤겔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미있겠죠. 응? 개인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나누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거 고민해 볼 만한 거잖아. 그래서 정신현상학, 객관정신을 다루는 부분에서 헤겔은 이 교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객관정신에서 중요한 건 쥐틀리카이트, 인륜, 그 다음 빌둥, 교양, 그 다음이 모랄리테트, 도덕성이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법철학으로 가면은 추상적 법이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가정, 시민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어찌되었건 교양은 주관정신이 아니라 객관정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 개념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양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잖아. 대학교 가서 자기 전공 과목 듣고 남는 시간에 교양 과목을 들으러 가야지. 교양을 쌓아야 이게 제대로 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대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지성의 장식품으로 끝날 때가 상당히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양의 지식을 갖고 자기를 하도 포장해서 교양이 예의범절의 허례허식과 같은 거죠. 그런 걸로도 나타날 때가 있어. 그래서 가끔은 교양 있는 체 하면 타자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고민을 한 거예요. 합리적 이성을 통하여 계몽주의가 이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응시형 레짐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는 했는데, 이 혁명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의 어떤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돼 버려요. 개인의 이익도 다 달라. 개인의 욕망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평이 다 달라, 그죠? 오늘날도 똑같아.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의 개념이 그 복수성에 의하여 공동체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개인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지속성이 있을까?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교양인 거예요. 응? 개인의 자유. 이것이 합리적 이성을 통하여 추론된 공동체의 이념과 일치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러려고 그렇게 하려면 개인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공동체의 이념과 화해시켜서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겔한테서 교양은 철저히 의식이 이 객관적 현실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객관적 현실, 곧 이 세계의 현실성, 공적 영역의 어떤 현실성과 의식이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양의 힘은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그 이념을 자기 것으로 체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유를 실현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과도 관계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뭔 공부를 해서 교양 과목을 듣고 문학책을 읽고 시를 읽고 시를 또 쓰기도 하고 철학 공부를 하고 해서 남들한테 내가 지성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그 인간이 교양이 있는 인간이냐. 해겔한테는 그게 절반의 지식도 안 돼요. 교양이라는 것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그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실현해 가는 거야.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공동체의 공적 이념과 관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타자와 더불어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줄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연마해 가는 과정.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교양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교양은 자기 비판의 힘입니다. 비판 이론가들의 어떤 강의를 듣는 것 같죠? 자기를 비판하면서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기의 욕망을 비판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되는지를 자기 비판할 수 있는, 셀프스트 크리틱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교양의 과정입니다. 이 공적 사회,
이것의 객관적 현실성을 냉정하게 통찰하고 인식할 수 있는 힘, 이게 결여된 자는 교양 있는 자가 아닌가. 자기 비판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개인의 주관정신의 욕망투쟁에만 갇혀있는 자가 아니다. 불행한 의식을 통과하고 이성의 불화까지도 통과하고 정신의 현실성, 정신이라는 거는 객관적 의식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인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간의 법칙 뿐만 아니라 신의 법칙까지도 해결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은 반드시 자기 비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해결적으로 교양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언제나 자기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진 객관적 현실성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정신인 거예요. 객관정신의 힘으로써 교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양은 그래서 개별과 보편의 화해, 그리고 이념과 실천의 화해, 또 감정과 이성의 화해,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절제되면서 보편적 이념을 위하여 사회화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는 교양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념과 실천이 모순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다면 일치될 수 있는지, 개별과 보편이 모순 속에서도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 이게 들어가야 그가 교양 있는 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천민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자들에게는 해결적으로 보면 아무런 교양을 갖출 수 없는 거예요. 되게 혁명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이 빌둥이라는 것은 변증법적 운동과 관계되어 있고, 주관정신을 통과한 자,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숙해 있는 자,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부가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양과 관계돼요. 이 교양을 마르크스는 어떤 소외를 지향시키는 힘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노동자의 소외, 그 다음 인간성의 소외, 이런 걸. 오늘날의 교양은 뭐야? 나의 개인의 삶,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대개는 이것은
지성의 장식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이 사용할 때는. 많이 배우죠, 여러분. 그지? 지성의 장식품으로 끝나서 그냥 그걸로 마무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참 엄청나게 많은 숙제들이 있죠.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되면서 소득 양극화, 그 다음에 저출산, 이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까지도 요즘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고령화 사회.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이렇게 계속 가면요, 국가가 존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에요. 이런 인구 절벽이 되면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국가가 존재하기가 어려울 정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자살률도 뭐 엄청 높잖아, 대한민국. 그리고 극단적 자본주의가 나 또 다른 허무주의가 또 있겠지. 내가 타자 위에 군림해 보니까 별 거 없구나. 이 이상한 허무주의가 또 아까운 목숨들을 또 앗아가는 거야. 이 많은 의제들을 정치에서 다뤄야 되잖아. 그죠? 정치인들 뭐 하고 있는지 뭐. 그래서 이런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자유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생각 자체가 이미 교양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할 때. 여러분들 교양 있는 자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